2024년 4월 12일 목요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오래된 연립주택. 햇살이 좋은 봄날 오후 1시였다. 이연아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65년을 살아온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다. 된장국을 끓이며 연아는 파를 썰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송송송. 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아는 이 냄새가 좋았다. 가정의 냄새. 평생 맡아온 냄새. 어머니에게 배운 냄새.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멸치 육수에 두부를 넣고 파를 넣고 마지막으로 간을 맞췄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딱 좋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 거실에서는 며느리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다. 연아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며느리도 친구들과 통화할 권리가 있으니까. 응, 맞아. 요즘 진짜 힘들어.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연아는 국자를 들고 국을 저으며 귀를 기울였다. 무의식적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집이 좁아서 소리가 다 들렸다.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민경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연아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알아.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 하지만 민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작은 집이라 다 들렸다. 벽이 얇았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 짐짝 하나 달고 사는 거랑 똑같아.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현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참는 것 같아. 짐짝? 그 단어가 공중에서 터졌다. 연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철커덕. 바닥에 국물이 튀었다. 뜨거운 된장국이 타일 위로 퍼졌다. 연아의 슬리퍼에도 튀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게 가슴속에 있었다. 짐짝이라고? 내가 짐짝? 연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65년을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아니, 혹시 뒤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짐짐? 쓸모없는 거?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아.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힘들다는 거 이해해줘. 친구야, 너도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개그맨들이 웃고 떠들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 시끌벅적한 웃음이 더 서글펐다.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연아의 세계는 어두웠다. 연아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튀긴 국물을 보며 그냥 앉아 있었다. 청소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짐짝 나는 짐짝이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 준석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5년을 함께 살았다. 아들 현수를 낳고 키웠다. 밤새워 간호하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다. 현수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도 보탰다. 그리고 지난 5년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최대한 눈치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청소도 조용히 하고 요리도 며느리 취향에 맞추고 TV도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걸 양보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구나. 결국 나는 짐짝이었구나. 현수야, 밥 다 됐다. 연아는 애써 평소처럼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아직은 울면 안 된다. 방에서 아들 현수가 나왔다. 네, 지금 가요. 40살의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다. 회사 일이 힘든 것 같았다.
연아는 항상 아들이 불쌍했다.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했다. 민경도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왔다. 어머님, 오늘 된장국이네요? 밝은 목소리였다. 방금 전 전화 통화가 거짓말 같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다. 응, 오늘 날씨가 좋아서 된장국 끓였어. 연아는 대답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손은 떨렸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연아는 밥그릇에 밥을 퍼담았다. 현수 것, 민경 것, 그리고 자신의 것. 국도 떠서 그릇에 담았다. 반찬도 각자 앞에 놓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경이 숟가락을 들었다. 현수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다. 연아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현수가 물었다. 응, 먹는다. 연아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민경이 말했다. 어머님, 오늘 된장국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더 맞출게. 짐짝인 주제의 요리도 제대로 못하네. 연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게 민경의 생각일 것 같았다. 모든 게 그렇게 들렸다. 짐짝?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현수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연아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졸졸 흘렀다. 그릇을 닦으며 연아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아직은. 설거지 물에 눈물이 섞였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연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민경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짐짝 짐짝 그 단어는 벽에 메아리처럼 붙어 사라지지 않았다. 옆집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연아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나는 정말 짐짝일까? 쓸모없는 존재일까? 연아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가슴이 아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외롭고 슬펐던 적이 있었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아팠다.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연아는 그 달빛을 바라봤다. 달도 혼자구나. 나처럼. 4월 13일 금요일 아침. 연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사실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다. 뒤척이다가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다. 몸이 무거웠다. 어깨가 결렸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은 고요했다. 현수와 민경은 아직 자고 있었다. 연아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문에는 자석으로 붙어 있는 메모지들이 있었다. 민경이 쓴 것들이었다. 연아는 무심코 그 메모들을 읽기 시작했다. 된장국 너무 짜요. 간 조절해 주세요. 세탁기 돌릴 때 물 아껴주세요. 수도세 많이 나와요. 방 청소는 주말에만 해주세요. 평일엔 소음 있어요. 짧고 건조한 문장들이었다. 존댓말은 쓰고 있었지만 차가웠다. 명령조에 가까웠다. 연아는 메모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맨 아래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 포스트잇에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 대박공인중개사 오후 3시 마이너스 전세 상담. 연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대박공인중개사.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었다. 전세 상담? 이 집을 내놓는다는 건가?
연하는 메모지를 떼어 자세히 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 4월 13일 오후 3시. 몇 시간 후였다. 아들이 내 몰래 집을 정리하려고. 이 집은 연하와 남편 준석이 30년 전에 장만한 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현수가 이사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라고 현수가 말했었다. 연하는 고마워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나 보다. 집을 정리하려고 들어온 건가?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건가? 연하는 메모지를 다시 냉장고에 붙였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화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배신감. 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커피를 타려고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에도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인스턴트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 안 좋아요.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이었다. 사실은 아까워서 그런 거겠지. 연하는 커피를 포기하고 물만 마셨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하늘도 연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다. 오전 8시 현수와 민경이 일어났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연하는 평소엔 항상 아침을 준비해 놨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어머니, 아침은? 현수가 물었다. 미안하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했어. 연하가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좋았다. 민경이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다. 어머님, 편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연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짓말처럼 침대에 누웠다. 정말 아픈 것처럼 연기했다. 방 안에서 거실 소리가 들렸다. 현수와 민경이 준비하는 소리, 출근하는 소리.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다. 연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현수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이제 혼자였다. 연하는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 준비를 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다. 대박공인 중개사로 가야 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동네 큰 길에 있는 부동산이었다. 연하는 천천히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부동산 앞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책상 2개와 의자들. 벽에는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연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면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났다.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혹시 이 주소로 매물 나온 거 있나요? 연하는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몇 초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있으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상담 예약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연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이었다. 아들이 집을 내놓으려고 했던 거였다. 가족이긴 한데요. 연하는 말을 더듬었다. 어떤 조건으로 나온 건가요? 전세로 나왔어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요. 아드님이 위임장 들고 오셨던데요. 집주인 어머님 명의라고 하시던데. 연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위임장? 연하는 위임장에 사인한 적이 없었다. 그럼 위조한 건가? 아니면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한 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아는 황급히 부동산을 나왔다. 숨이 가빴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근처 약국 앞 벤치에 앉았다. 1억 2천만 원. 그 돈을 받으면 현수 부부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건가? 연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 건가? 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집을 내놨니? 그럼 현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지. 엄마, 오해예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혹은 엄마를 위한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거짓말일 것이다. 연아는 알고 있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따뜻했다. 하지만 연아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아는 꽃집 앞을 지나갔다. 진열대에 민들레가 있었다. 노란 민들레. 연아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민들레는 어디서든 핀다. 척박한 땅에서도 핀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어디서든 피어나는 꽃처럼. 4월 13일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연아는 저녁 준비를 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5시부터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6시 현수와 민경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수의 목소리.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수가 연아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세요? 연아는 문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못할 것 같아. 나가서 사 먹어. 현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안 한다고?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 갈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희 나가서 먹고 와. 연아는 문을 닫아버렸다. 현수는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갔다. 거실에서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네. 어머님이 저녁을 안 하시다니. 피곤하신가 봐. 우리 나가서 먹자. 현수와 민경이 다시 외출했다. 연아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고요함. 연아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이 방에서 5년을 살았다. 아들 부부와 함께.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연아는 옷을 사는 것도 아껴왔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돈 쓰는 게 미안해서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대전은행 적금 통장.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 3천만 원이 있었다. 남편 준석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으로 적금을 들었었다. 만약을 위해서. 그 만약이 지금인가 보다. 연아는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낡은 통장이었다. 표지가 해져서 투명 테이프로 붙여놨었다. 연아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이게 내 전부구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 인감 도장이 있었다. 남편 준석이 손수 깎아준 도장이었다. 30년 전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선물로 받았다. 여보, 이걸로 우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행복한 일에만 쓰자. 준석이 웃으며 말했었다. 그때가 좋았다. 준석이 살아있을 때가. 연아는 도장을 쓰다듬었다. 나무결이 손에 느껴졌다. 이 도장으로 집도 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냈고 남편 장례식 서류에도 찍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어야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연아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흰 종이에 파란 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수야, 엄마가 먼저 간다. 오해하지 마.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살러가는 거야. 내가 집을 정리하려는 거 알아. 부동산 메모 봤어.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짐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집은 내 마음대로 해. 엄마 몫은 따로 챙겨뒀으니까 걱정 마. 나 찾으려고 하지 마. 엄마는 잘 살 거야.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연아는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 현수에게라고 적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유난히 많이 보였다. 준서가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연하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연하는 남편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준석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밤 11시 현수와 민경이 돌아왔다. 피자를 사왔는지 냄새가 났다. 거실에서 먹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진짜 이상해. 저녁도 안 하시고. 민경의 목소리. 피곤하신가 봐. 내일 괜찮아지실 거야. 현수의 목소리. 연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듣고 싶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새벽 2시 연하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다. 조용히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꺼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약. 많이 챙기지 않았다. 어차피 새로 사면 된다. 중요한 건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작은 액자에 든 결혼 사진이었다. 젊은 준석과 연하가 웃고 있었다. 20대였을 때, 세상 모르고 행복했을 때, 모든 짐을 챙기고 연하는 침대에 다시 누웠다. 아직 새벽이었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은행이 9시에 문을 여니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짐짐이 아니라 이연하로 사는 것.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연하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4월 14일 토요일 아침 8시. 연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현수와 민경은 아직 자고 있었다.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 것 같았다. 다행이었다. 마주치지 않아도 됐다. 연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다. 바퀴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심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다. 5년을 산 집. 아니, 사실은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집. 연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4월이지만 아직 쌀쌀했다. 연하는 외투 지퍼를 올렸다. 캐리어를 끌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버스를 타고 은행 앞에서 내렸다. 대전은행 월평지점. 9시 정각에 문을 열었다. 연하는 첫 번째 손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 해지하려고요. 연하는 통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이연하 고객님 맞으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사진 속 자신을 봤다. 5년 전 사진이었다.
그때보다 더 늙은 것 같았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본인 확인됐습니다. 전액 해지하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다. 네, 전부요. 적금 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3,120만 원이에요.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현금으로 주세요. 연하가 대답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 현금으로요? 금액이 큰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바로 쓸 데가 있어서. 연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준비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연하는 서류를 읽었다. 정기적금 중도해지 신청서.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찾는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다. 나무 도장. 남편이 깎아준 도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는 것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꾹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지만 연하에게는 크게 들렸다. 그건 단순한 서류 인감이 아니었다. 평생 참아온 삶에 찍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직원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5만 원권 지폐들. 한 장, 두 장, 세 장. 기계로 세고 다시 손으로 확인했다. 3,120만 원 확인하세요. 직원이 봉투에 넣어 건넸다. 두툼한 봉투였다. 연하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 무게가 든든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고 높았다. 자유로워 보였다. 다음 행선지는 부동산이었다. 어제 갔던 그 부동산. 연하는 다시 걸어갔다.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부동산 문을 열었다. 딸랑딸랑. 어제 그 직원이 있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네, 다시 왔어요. 연하는 의자에 앉았다. 우리 집 매물 말인데요. 취소하고 싶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취소요? 근데 오늘 오후에 상담 예약이. 제가 집주인이에요. 제 명의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위임장 가져왔다고 했는데 저는 위임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아드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연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어제 집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여기 보세요. 소유주 이연하라고 되어 있죠?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네,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는 일어섰다. 가벼운 마음이었다. 아들이 마음대로 집을 팔 수 없게 막았다. 작은 승리였다. 부동산을 나와 연하는 택시를 잡았다. 대전역이요. 기사에게 말했다.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것이었다. 어디든 좋았다. 연하가 원하는 곳으로. 택시 안에서 연하는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를 하나 썼다. 현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자. 현수야, 엄마는 떠난다. 책상 위에 편지 있어. 읽어봐. 나 찾지 마. 엄마는 잘 살 거야. 너도 행복해라. 사랑한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휙! 문자가 날아갔다. 연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대전거리가 지나갔다. 익숙한 풍경들. 자주 가던 시장, 병원, 공원. 모두 안녕. 연하는 속으로 인사했다. 대전역에 도착했다. 택시비를 내고 역사로 들어갔다. 큰 전광판에 기차 시간표가 떴다.
서울, 부산, 광주, 전주. 연하는 고민했다. 어디로 갈까?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순천행 KTX. 오전 11시 출발. 순천. 남쪽의 작은 도시. 연하는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름이 좋았다. 순천. 순수한 하늘. 매표소로 갔다. 순천행 한 장이요. 편도로 드릴까요? 네, 편도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다. 아직 출발까지 30분 남았다. 벤치에 앉아 연하는 가방 속 돈봉투를 만졌다. 3,12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전부였다. 이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방송이 나왔다. 순천행 KTX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연하는 일어나 플랫폼으로 갔다. 기차가 서 있었다. 은색 기차. 빠르게 달릴 것 같았다. 기차에 올랐다.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캐리어를 선반에 올렸다. 기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대전역이 멀어졌다. 대전이 멀어졌다. 연하의 과거가 멀어졌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들판, 산, 마을. 봄꽃이 피어 있었다. 연하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순천이요. 저도 순천이에요. 딸 보러 가는데.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새로 살려고요. 거기서. 아, 그래요? 순천 좋아요.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두 할머니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순천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다. 아무도 연하를 짐짝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했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연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자유다. 4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현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휴대폰 화면이 밝았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다.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줄을 읽자마자 잠이 확 깼다. 엄마는 떠난다. 현수는 벌떡 일어났다. 옆에 자던 민경이 놀라서 깼다. 왜 그래? 현수는 대답 대신 방을 뛰쳐나갔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방 안을 봤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자주 입던 옷들이 없었다. 어머니. 현수는 다시 불렀다. 화장실, 부엌, 거실을 뒤졌다. 어디에도 없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조금 떨린 글씨. 현수는 읽기 시작했다. 현수야, 엄마가 먼저 간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읽으면서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편지가 흔들렸다. 부동산 메모 봤어. 그 부분에서 현수는 멈췄다. 아,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것을. 현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사실 현수는 어머니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놨었다. 이유는 민경 때문이었다. 민경이 계속 불평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현수는 고민했다. 어머니를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경을 계속 힘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전세로 집을 내놓고
그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엄마, 우리 집 좀 크게 옮길 건데 이 집 전세로 내놓을게요라고?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몰래 진행했다. 어머니 모르게. 위임장은 예전에 다른 용도로 받아뒀던 것을 사용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 그리고 떠나셨다. 편지를 끝까지 읽은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를 꼭 쥐었다. 민경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 떠나셨어. 우리 때문에.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경은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경이 중얼거렸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다. 다시 걸었다. 또 안 받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안 받았다. 왜 안 받으시는 거야? 현수가 소리쳤다. 민경은 소파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목소리가 작았다. 현수는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떠올랐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지난 5년 동안. 출근하면서 인사는 했나? 주말에 어머니랑 대화는 했나? 어머니 생신은 챙겼나? 하나도 안 했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처럼,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였다. 민경의 전화 통화도 떠올랐다. 며칠 전 민경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그 말을 현수는 들었었다.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넘어갔다.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했는데. 현수는 자책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는데. 민경과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했는데. 하지만 하지 않았다. 편한 쪽으로만 갔다. 어떡하지? 민경이 물었다. 찾아야지. 당연히 찾아야지. 현수가 대답했다. 현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실종 신고하려고요. 경찰관이 물었다. 실종자 인적사항 말씀해 주세요. 이연아, 65세.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가신 것 같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출 사유는 아시나요?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본인 의사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이건 가출이네요. 성인 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며칠 기다려보세요. 연락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 가셨는지 모르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일주일 후에도 연락 없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현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민경이 말했다. 친척들한테 전화해봐. 혹시 가셨을 수도 있잖아.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친척들도 다 멀어요.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친구분들은? 친구들. 어머니 친구가 누구였더라? 현수는 기억이 안 났다. 어머니의 친구를 한 명도 몰랐다. 현수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하나도 몰랐다. 그저 어머니는 어머니였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민경이 울기 시작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불평을 너무 많이 했어. 어머님이 들으셨나 봐. 현수는 민경을 안아줬다. 우리 둘 다 잘못이야. 나도 어머니한테 잘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텅 빈 집, 어머니가 없는 집. 처음으로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저녁이 되었다. 민경이 물었다. 저녁 어떻게? 현수는 주방을 봤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현수는 밥을 지었다. 서툴렀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밥이 질었다. 그래도 먹었다. 어머니가 만든 반찬과 함께 먹으면서 현수는 울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는데,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지금 어디 계실까? 잘 주무시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아프지는 않으실까? 걱정뿐이었다. 그리고 후회. 깊은 후회. 내가 진작 잘했어야 했는데. 5월 15일 수요일. 한 달이 지났다. 현수는 그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대전 시내 요양원, 복지관, 병원, 교회. 어머니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민경도 함께 찾았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어머니가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짐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꿈. 현수는 회사를 쉬었다. 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실종되셨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상사는 허락했다. 일주일 휴가를 줬다. 하지만 일주일로는 부족했다. 현수는 휴직계를 냈다. 3달 휴직.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어머니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5월 15일 오후 2시. 현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연아님의 보호자시죠? 여자 목소리였다. 간호사 같았다.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순천 시립병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신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현수는 전화를 끊고 민경을 불렀다. 어머니 찾았어. 순천병원이래. 민경도 놀라서 소리쳤다. 정말? 빨리 가자.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다. 현수가 운전대를 잡았다. 순천까지 3시간 거리. 현수는 과속했다. 빨리 가야 했다. 어머니를 봐야 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현수는 기도했다. 제발 무사하시길. 제발 아프지 않으시길. 제발. 오후 5시 순천 시립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뛰어갔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연아 환자 어디 계세요? 3번 침대에 계세요. 간호사가 가리켰다. 현수는 그쪽으로 뛰어갔다. 커튼 뒤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침대에 링거를 맞고 계셨다. 얼굴이 야윈 것 같았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어머니, 현수가 외쳤다. 어머니는 눈을 떴다. 현수를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현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민경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줬어. 링거 맞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의사가 왔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탈수 증상이 있으셨어요. 밥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고요. 영양 상태도 안 좋으세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입원시켜주세요.
의사는 입원 절차를 안내했다. 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다. 사인실이었다. 창가 침대. 현수와 민경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도 현수도 민경도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먼저 입을 연 건 현수였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현수의 손을 두드렸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현수는 울었다. 어머니를 짐짐으로 만든 건 저예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민경도 앞으로 나왔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편함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엄마도 미안해. 말도 없이 떠나서.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현수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요. 같이 살아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약속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믿어도 될까? 다시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현수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다. 저 아이가 변했구나. 정말 변했구나.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또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현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맹세해요. 민경도 어머니 다른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변할게요. 좋은 며느리 될게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붉은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겠니, 현수야? 엄마는 내 짐이 아니야. 엄마는 너의 엄마야. 그 말에 현수는 더 크게 울었다. 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밤이 되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분은 나가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여기 남을게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간호사는 규칙이라고 말했지만 현수는 사정했다. 제발이요.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옆에 있어야 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허락했다. 현수는 간이 침대를 가져와 어머니 옆에 놓았다. 민경은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있기 싫었지만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했다. 밤이 깊었다. 어머니는 잠들었다. 현수는 어머니의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야윈 손, 모든 게 소중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요, 어머니. 현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도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다. 9월, 넉 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현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모든 게 달라졌다. 아침마다 현수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예전엔 어머니가 준비했지만 이제는 민경이 준비했다. 민경은 요리를 배웠다. 유튜브를 보고 요리책을 사서 하나씩 익혔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 음식들을 맛있게 드셨다. 민경아, 오늘 된장찌개 간이 딱 좋네. 어머니가 말했다. 민경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제 실패했거든요. 식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 일상적인 대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드라마 재밌어요. 저녁엔 뭐 먹을까요? 사소한 대화들이었지만 소중했다. 예전엔 이런 대화조차 없었으니까. 주말에는 함께 외출했다. 공원에 가거나 맛집에 가거나 영화를 봤다.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다. 괜찮아. 너희끼리 가. 하지만 현수는 고집을 부렸다. 안 돼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 해요. 한 번은 놀이공원에 갔다. 어머니는 내가 뭐하러 놀이공원에 가니라고 했지만 가서는 즐거워하셨다. 회전목마를 타고 관람차를 타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아름다웠다. 9월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요즘 어머니는 자주 산책을 나갔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새 노트였다. 며칠 전 문구점에서 산 것. 표지에 꽃 그림이 그려진 예쁜 노트.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이연아. 65년을 살았다. 그중 5년은 짐짝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짐짐이 아니다. 나는 이연하다. 한 사람의 엄마이고, 한 사람의 아내였고, 한 사람의 여자다. 순천에서의 한 달은 힘들었다. 외로웠고, 무서웠고, 후회도 됐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바꿨다.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함께 사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알았다. 현수가 변했다. 민경도 변했다. 아니, 어쩌면 나도 변했는지 모른다.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서로를 존중하게 됐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충분한 행복이다. 그걸로 족하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 이름으로 살 것이다. 짐짐이 아니라 이연아로. 글을 다 쓰고 어머니는 노트를 덮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남편 준석에게 하는 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넌 항상 잘했어.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집에 도착하니 민경이 부엌에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갈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국물 맛을 봤다. 맛있는데? 민경이 솜씨가 늘었네. 민경은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저녁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갈비찜이 중앙에 놓였다. 김치, 나물, 국. 푸짐한 식사였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다.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다. 어머니의 레시피에 민경의 정성이 더해진 맛.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단풍 보러 갈까요? 현수가 물었다. 단풍? 좋지. 어머니가 대답했다. 민경이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세 사람은 웃었다.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따뜻한 소리였다. 식사 후 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다시 노트를 꺼냈다.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싶었다. 9월 20일. 오늘은 공원에 갔다 왔다. 날씨가 참 좋았다. 민경이가 저녁으로 갈비찜을 했다. 맛있었다. 현수가 단풍 보러 가자고 했다. 기대된다. 행복하다.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노트를 덮고 어머니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어머니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짐짐이 아니야. 나는 이연아야.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10월 추석 연휴. 현순의 집은 분주했다. 명절 준비 때문이었다. 예전엔 어머니 혼자 준비했지만 이번엔 셋이 함께했다. 부엌에서 민경이 전을 부치고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가 났다. 호박전, 김치전, 생선전. 어머니가 옆에서 지도했다. 불을 좀 더 줄여. 타겠어. 네, 어머님. 민경은 불을 줄였다. 전이 노릇노릇 익어갔다. 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봤다. 그래, 잘한다. 거실에서는 현수가 상을 차리고 있었다. 제사상이 아니라 가족 식사상이었다. 올해는 제사 대신 가족끼리 조용히 추석을 보내기로 했다. 어머니, 아버지 사진 여기 놓을까요? 현수가 물었다. 응, 거기 놓자. 어머니가 대답했다. 식탁 한쪽에 아버지 준석의 사진을 놓았다. 액자 속에서 준석이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오후 6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송편. 명절 음식들이 푸짐하게 놓였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사진 앞에도 자리를 비워뒀다.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현수가 먼저 인사했다. 민경도 따라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준서가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동시에 눈을 떴다. 자, 이제 먹자. 어머니가 밝게 말했다. 응, 먹어요. 현수와 민경이 대답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호박전이 맛있었다. 민경이 만든 거였다. 민경아, 이거 정말 맛있다. 어머니가 칭찬했다. 민경은 얼굴이 빨개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중에 현수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재택근무 늘려달라고. 일주일에 4일은 집에서 일할 수 있대요. 정말? 그럼 더 편하겠네. 어머니가 말했다. 네, 그래서 어머니랑 더 많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민경도 말했다. 저도 파트타임으로 바꿨어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 있으려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감동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 주셔서. 현수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민경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예전에 한 말들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어머니는 민경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식탁 위에서 아버지 사진도 함께 보고 있었다. 4명의 가족. 1명은 하늘에서, 3명은 땅에서. 하지만 모두 함께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이번에는 현수가 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민경이는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같이 해요. 민경도 동의했다.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섰다. 현수가 설거지를 하고 민경이 물기를 닦고 어머니가 정리했다. 삼박자가 잘 맞았다.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옛날엔 내가 다 혼자 했지. 현수는 미안한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계속 같이 할게요. 설거지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개그 프로그램이었다. 함께 보며 웃었다. 웃다가 어머니가 문득 말했다.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현수와 민경이 TV를 끄고 어머니를 봤다. 뭐예요, 어머니? 고맙다는 말. 너희가 나를 다시 받아줘서, 나를 짐짐이 아니라 엄마로 대해줘서, 어머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내가 말도 없이 떠나서, 너희를 걱정시켜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경이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 네, 다시 시작했어요. 현수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할 거예요. 세 사람은 포옹했다. 거실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잘 자요, 어머니. 잘 자거라.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오늘을 되돌아봤다.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과 함께한 하루. 내 이름은 이연아. 짐짐이 아니라 이연아. 한 사람의 엄마이고, 한 사람의 가족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보름달이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달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서가,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아들도 잘 크고 며느리도 착해졌어. 나도 행복해. 걱정 마. 달은 대답 대신 빛을 더 밝게 비췄다. 어머니는 그 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이미 민경이 와 있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어머니는 웃었다.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거들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짐짐이 아니었다. 사랑받는 엄마였다. 존중받는 어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내 이름은 이연아. 그 이름이 오늘도 빛났다.